정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그냥 있을 것만 딱 있고 설명 하나하나가 써있으면 그 숙소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 예약률이나 수요층을 보면은요, 단체 여행이 진짜 많아요.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그걸 좀 타겟팅해서 만든 숙소입니다. 여기 보면 에어비앤비로만 소팅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순수익으로 한 3천까지도 이렇게 딱 기준점을 정해서 가야지만 부동산에서도 아, 이 사람 진짜 매물을 할 사람이구나, 그것까지 파악해서 나한테 먼저 올 수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월세형 리나쌤 유튜브 채널을 맡고 있는 리나라고 하고요. 네네. 에어비앤비, 호스텔, 모텔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그러면 오늘은 네. 에어비앤비 보여주실 네, 예정이세요? 맞아요. 오늘은 에어비앤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네. 에어비앤비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는데 네네. 에어비앤비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에어비앤비는 사실 숙박업을 예약한 어플이고요. 이 어플에 등록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그 업종을 영업신고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플레임으로 하면 어렵잖아요. 네.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 외국인이 관광을 와서 도시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마련해주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이라는 앞에 네임이 붙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내 내국인은 못 받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외국인만 받아야 하지만 서울이랑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관광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이랑 부산에 한해서만 1년에 180일 기준으로 해서 내국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랑 네. 부산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꼭 부산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기는 부산역 앞이고 모든 상권이 갖춰져 있는 곳이라 부산역 인근 숙소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쭉 임장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제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 여기다 한 2개 정도 운영하면은 부산에서도 우리가 현금 흐름을 잘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소액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소액의 기준이 참 궁금하거든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소액은 5천에서 1,000만 원입니다. 아, 1,000만 원에서 네. 5천 그 네네. 사이예요? 네네. 오늘 실제로 보여주실 에어비앤비 네. 숙소는 네.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여기는 사실 임대보증금 2천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한 1,000만 원 해서요 3천만 원으로 인수한 업장이에요. 총 3천만 원을 투자하셔서 네네.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큰 금액이거든요. 네네. 소액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더 적게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를 하기 위해서는 3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한 거고요. 5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공간 임대는 바로 단기 임대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거를 전대 동의를 받아서 임대를 받잖아요. 그럼 거기를 단기 임대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는 50에서 70 이런 단기 임대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은 500만 원부터 가능하다. 자본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에어비앤비를 굴리는 것보다 네. 단기 임대를 구해서 돈을 좀 먼저 불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대표님은 그러면 네. 몇 년 동안 이런 업종을 하신 거예요? 부동산 투자한 지는 12년 차이고요. 숙박업 단기 임대를 한 지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는 위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은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굵직하게 2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요, 역에서 가까워야 됩니다. 또는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쉽게 공항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워야 됩니다. 또 2번째는요, 공간이 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즉 오션뷰 풀빌라던가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 2개의 포인트를 넣으면요 또 예약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대표님이 지금 가는 곳은 네. 그 2가지 기준 중에서 어떤 거에 중점을 많이 두셨어요? 제가 해운대 풀빌라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공간이 주는 힘이고 지금 이 곳 부산역은요, 여기에서 가까운 숙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다 왔는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이제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방이고 방 2개에 주방 하나 그리고 작은 거실 하나 이런 사이즈로 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데는 그러면 네. 하루에 숙박하려면 얼마 정도 내야 돼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보통 모텔이나 호텔은 2인 객실이 많잖아요. 네. 이 근처에 모텔이나 호텔이 1박에 평균 가격이 12만 원이라면 그거의 2배 받을 수 있어요. 아, 2배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주방도 사용할 수 있고 방 개수가 많은 그런 곳을 선택을 해주시거든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 주방에서 네네.
네네.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면 네네. 필수로 이거는 준비해주면 좋다, 네. 후기가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라면 기계요. 다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다 주방은 있어요. 네. 그런데 보통 인덕션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라면 기계를 넣어주면은 우리가 다른 요리를 해먹지 않아도 라면만 먹고 나갈 수 있잖아요. 아, 이거에 대한 또 얘기가 많이 좋았나요? 네. 왜냐면 제가 좀 숙소를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후기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 원하는 니즈가 뭘까라는 걸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어요. 요리를 해서 먹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빨리 여행을 해야 되고 갈 곳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간편하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한국 음식 라면 기계 넣어놓고 이제 설명서 이런 거를 자세하게 적어 놓으니까 이 숙소를 이용했을 때 굉장히 편하고 좋았다라는 후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여기가 방인데요. 방을 먼저 청소를 싹 해놓고 그리고 나서 주방으로 넘어가거든요. 네네. 여기는 이제 다 청소가 마무리된 방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잠자리가 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다음날 기분 좋게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이 객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장 크게 강조하는 거를 3가지에서 5가지를 꼽거든요. 아까 주방에서 라면 기기처럼 네네. 여기는요 공간은 좁지만 침대 매트리스를 정말 좋은 거 썼어요. 브랜드 제품인데요. 네네. 브랜드 제품이어도 대량 구매를 하면 좀 가격이 낮아져요. 80에서 12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침구랑 매트리스에 신경을 썼는데 편하게 휴식을 취했다라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아까 주방 보셨고 지금 방을 보셨잖아요. 똑같은 방이 하나 옆에 더 있는데요. 방이 2개인데 방 2개 안에 다 화장실이 있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이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네네. 화장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자, 생각해보세요. 4명이 놀러 왔는데 화장실 하나를 써야 돼요.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 다 똑같잖아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숙소에는 유리하다. 되게 꿀팁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네. 주방, 네. 라면 기기 있으면 좋다. 네. 침대, 매트리스, 폭식해라. 네네. 화장실 개수 체크해라. 네. 그 3가지 포인트 딱 정리를 해주셨네요. 대표님, 여기 많이 이쁘게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장식을 하고 꾸미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여기는 잠만 자는 기능만 충실하면 되는 곳이거든요. 역 근처고 워낙에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공간에 힘을 주기보다는 그냥 있을 것만 딱 있고 설명만 잘 되어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수건도 있고요. 여기는 칫솔도 줍니다. 드라이기 있고요. 휴지 있고요. 방 안에 작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 하나하나가 써 있으면 그 숙소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대표님도 실제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네네, 맞아요. 제가 한번 숙소에 대해서 어떻게 써놨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직접 올리시는 거요? 네네, 이런 식으로 샴푸, 린스, 바디워시 다 있고 이렇게 있다. 제가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숙소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적혀있는 이런 숙소에 더욱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실제로 이걸 보고 별도의 메시지 없이 예약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네. 뭐만 준비하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대표님이 아까 네. 오는 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네. 2가지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단기 임대를 하실 때. 네네. 그 중에 첫 번째 여기 위치를 되게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맞아요. 여기는 역 근처고 주변의 인프라를 가장 높게 샀고요.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힘을 주기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에 힘을 주면 됩니다. 아, 그게 명확하게 좀 기준이 있으시네요. 네, 그 기준에 맞게만 큰 틀을 잡고 가면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에어비앤비 매물 구하실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 근처에 제가 또 호스텔 공사 중인 현장이 있는데 그것도 오늘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은 공간에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완전 대비돼서 아마 네.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보고 네. 나는 저런 느낌으로 가고 싶다. 네. 이런 데로 가고 싶다. 선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그 공간에 가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까지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여기입니다. 아, 여기는 완전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여기는 인테리어를 싹 해서 세팅하고 있거든요. 거의 90% 완성된. 여기 안에 보면은 퀸 사이즈 침대가 2개 있잖아요. 네네. 4명. 그리고 또 다음 방 보실게요. 여기도 퀸 사이즈 침대가 2개. 지금 8명이에요. 그리고 또 방 3개 구조거든요. 퀸 사이즈 침대가 2개. 총 최소 인원이 12명부터 올 수 있는 숙소예요. 여기는 그러면 1박에 얼마 정도 받으실 예정이세요? 1박에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땐 30만 원,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인원 추가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단독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넓은데 그 네. 정도 금액이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이 예약률이나 수요층을 보면은요, 단체 여행이 진짜 많아요.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10명이 오는데 한 건물을 다 빌려달래요. 그 정도로 다인 숙소가 없기 때문에 건물 통째로 빌려달라라는 연락이 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그걸 좀 타겟팅해서 만든 숙소입니다. 여기 안쪽은 주방이에요.
주방도 되게 넓게 해놓으셨네요. 맞아요. 단체 여행을 가면 바베큐도 해먹고 음식을 많이 해먹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인덕션을 따로 뒀고요. 여기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커피 머신까지 다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데를 제가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 네. 최소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여기는요, 아까 가성비 숙소보다는 공간에 힘을 많이 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임대보증금이랑 인테리어랑 다 해서 자본금은 한 8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공간에 힘을 주는 거를 하고 싶으면 최소한 5천에서 8천 정도는 있어야 된다. 맞아요. 5천에서 8천 정확합니다. 대표님 오늘 그래서 두 가지 기준점으로 네. 에어비앤비를 한번 보여주셨는데 네. 접근성이 네. 사실 부산에다가 내가 숙소를 하면 네. 내가 또 일주일마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염려가 들거든요. 실제로 어떠신가요? 실제로 초반에 세팅하는 시간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 세팅 안에 모든 시스템화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카페처럼 늘 상주하면서 접객을 하고 커피를 만들어서 내는 그런 직종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세팅만 잘 해놓으면은요, 저처럼 서울에 살면서도 부산 업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건 사실 서울이긴 하죠. 네, 서울이 접근성은 훨씬 좋지만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부산의 매력도를 많이 느꼈고 하나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산 내에서 영토 확장처럼 업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역 중심으로 해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부산역에서 자, 여기에 뭐가 보이시나요? 산입니다. 여기 이제 산일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역에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요. 역 근처로 해서 보셔야 하는데 부산역에서부터 한 어느 정도 거리까지 봐야 되나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딱 반경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누르면은요, 거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무조건 300m 안쪽을 봅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메인 음식점이나 이렇게 지도에 찍히는 킥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300m 안에 보고요. 거리뷰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 봐요. 보시면은요, 평평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언덕이겠구나. 이런 걸 체크하면서 내가 반경까지 쭉 봅니다. 이렇게 쭉 확인을 해서 가면은 부동산 가서 얘기하기도 편해요. 이렇게 딱 기준점을 정해서 가야지만 부동산에서도 이 사람 진짜 매물을 할 사람이구나, 사전에 조사를 하고 왔구나, 그것까지 파악해서 진짜 좋은 물건,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물건을 나한테 먼저 올 수가 있는 거죠. 좋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오픈을 하고 네. 이거저거 준비하고 막 하다 보니까 네. 당장에 돈이 없는 거야. 네. 그러면 정산이 좀 빨라야지 네. 이게 내가 숨이 트이잖아요. 네. 정산 속도는 어때요? 제가 이걸 어플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네. 더 직관적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 이상 돼야지 정산을 받겠다의 기준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어플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대금 수령 방법이 있고 수령 내역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보시면은 도움이 필요하세요가 나와 있습니다. 단기 숙박일 경우에는요, 게스트의 체크인 예정일 다음 영업일까지 대금 지급을 합니다. 오, 되게 빨리빨리 나오네요. 이거 오픈한다고 썼던 돈들을 허덕일 필요는 없네요. 그럼요. 게스트가 숙박을 하러 오고 다음날 바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큰 장점이죠. 그럼 대표님 이렇게 보여주신 김에 네네. 수익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익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산돼서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에어비앤비로만 소팅을 했어요. 10월 12일, 11일, 10일, 9일, 8일, 7일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입금이 됩니다. 진짜 바로바로 입금이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은 한 달에 얼마 버시는 거예요? 한 달에요. 숙소다 보니까 비수기랑 성수기가 분명히 나뉘어요. 네네네. 그래서 성수기 때는 순수익으로 한 3천까지도 7월, 8월에는 아니라면 한 1,500에서 2,000은 꾸준히 매달 벌고 꾸준히 있는 것 그렇게 벌고 계신 네. 거예요? 처음부터 대표님처럼 나도 매달 네. 1,500, 2,000씩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처럼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 이외에 분명히 더 팁이 있으실 거예요, 네. 노하우가. 네. 그런 거를 제가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1월 중순에 무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최근에 에어비앤비 어떻게 운영을 해요? 또는 단기 임대는 어떻게 물건을 잡아야 하나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다 보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려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무료 강의를 참석을 하면 네.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정말 직관적으로 물건을 찾을 수 있게 임장 체크리스트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지금 방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지도 보고 현장을 가서 발품을 팔아본다면 아마 좋은 물건 잡는 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영업하기 좋은 그 곳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저도 기분 좋게 여행 온 것처럼 와서 구경했는데 좋네요. 수익화도 되게 좋고.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라이브 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 꼭 참석하셔서요.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와 꿀팁들 모두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2026년에는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